영의정 이직 큰딸로 유배당하고 작은딸로 영의정에 오르다. 이직의 자는 우정, 호는 형제, 본관은 성주다. 고려 정당문학 2조년의 증손으로 조부 이포는 검교시 중 아버지. 이인민은 문화평리를 지낸 명문 집안 출신이다. 성주이 씨의 중흥조 이장경은 5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 막내 이조년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재라는 시조로도 유명한 문인이다. 이직은 바로 그 이조년의 증손이니 고려조에서 손꼽히는 명문의 핏줄을 이어받은 셈이다. 1377년 불과 16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이직은 경순부 주부를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가 공양왕 때 예문제학에 이르렀다. 조선 개국과 공신 책봉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참여하여 개국 공신 3등에 책훈되었다. 그러나 태종 자신도 훗날 인정했듯 이직의 발탁은 건국의 핵심 기여보다 흥안군 이재의 사촌형이라는 인연 덕분이 컸다. 이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국하던 초기의 선친의 사위인 흥안군 이재의 종형인 까닭에 그를 발탁하여 지신사로 삼아 공신의 반열에 참여시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직은 관리형 참모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사은사로 명나라를 오가며 외교 수완을 발휘하고 한양 도성 건축과 동북 성곽 구축 같은 대형 토목 공사에도 재능을 보였다. 1400년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하는데 힘을 보태어 좌명공신 4등에 올랐다. 행정가로서의 업적 조선 최초의 이조판서 1405년 관제가 6조 체계로 개편되자 초대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인재 등용법에 관한 상소를 올려 3년 또는 5년 단위의 인재 추천제, 음서 외 자재의 등용길 확대, 수령 고과 평가의 즉시 시행 등을 건의했고 태종이 모두 윤허하였다. 무관기강 확립 이조판서 재직 중 고려조의 무관직 계급 제도를 복구하자는 상소도 올렸다. 사마광의 상소를 인용하며 군중의 계급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논리로 군기 확립을 촉구한 것이다. 이후 1412년 성산부원군에 봉군되고 1414년 우의정으로 승진하여 마침내 정승 반열에 올랐다. 큰 사위 민무휴로 인한 유배. 정승의 자리에 오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직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장녀를 태종의 처남 민무휴에게 시집 보냈는데 바로 그 사돈 관계가 화근이 된 것이다. 1415년 태종은 남은 처남들을 모두 숙청하려는 뜻을 굳히고 있었다. 이때 민무회가 왕에게 불충한 말을 했다는 사건이 터졌고 의정부 합좌에서 그 죄를 논하게 되었다. 이직은 의금부의 법 적용이 지나치다며 죄 청하기를 막았다. 사간원과 의정부 6조가 연이어 이직의 불충을 탄핵했다. 결국 태종은 이직의 직첩과 공신 노권을 거두고 고향 성주로 유배 보냈다. 이직은 유배 기간 8년 동안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한 채 밤낮으로 글만 읽었다. 쫓겨날 때도 있는 동안에도 풀려날 때도 그는 끝내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은 딸 덕에 유배에서 풀려나다.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태상왕이 된 뒤에도 후궁을 드리는 일은 이어졌다. 1422년 세종 4년 1월 일찍 출가했다가 과부가 된 이직의 차녀를 태상왕이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졸지에 태종의 장인이 된 이직은 곧 유배에서 풀려났다. 아들 이사후를 성주로 보내 그를 서울로 불러 올렸고 이직이 경복궁에 나아가자 태상왕은 효령대군과 한평부원군을 통해 뜻을 전했다. 이직은 울면서 살해했다. 태상왕은 겉으로는 이렇게 해명했다. 이직은 그 자신이 범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치용의 죄를 논한 것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처남민씨 형제들의 불충한 행위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민무휴이 곧 이직의 사위인 까닭으로 이직까지 미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 진범이 아니므로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요. 그의 딸이 궁중에 들어온 까닭은 아니다. 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딸 덕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사헌부사간원 의정부는 연이어 이직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태상왕은 2월 4일 차녀를 신순궁주로 이직을 성산부원군으로 봉했다. 왕실 인척의 지위를 공식화하자 탄핵 상소는 자연스럽게 잦아들었다.
영의정에 오르다 이직이 귀환한 지 2달여 뒤인 1422년 5월 태상왕 태종이 승하했다. 세종은 아버지가 총애하던 신하에게 예우를 다했다. 1423년 이직을 성산부원군으로 복직시키고 1424년 9월 영의정으로 승진시켰다. 영의정에 오른 이직은 같은 해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할애하는 사신으로 다녀왔고 1426년에는 황희허조 등과 함께 소육전을 편찬하는 등 노련한 원로 대신으로 국정을 보좌했다. 1426년 좌의정으로 전직되었다가 이듬해 사직하고 성산부원군으로 물러났다. 마지막과 유산 1431년 8월 이직은 70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세종은 모든 사물을 전폐하고 3일간 조회를 금한 뒤 친히 빈소를 찾아 손수분양하며 제문을 올렸다. 경은 일찍이 나라의 종묘 사직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이후 수십 년 밤에는 띠를 풀지 않은 채 충성을 다하여 왔도다. 이제 경이 하루아침에 과인을 버리고 유명을 달리하여 호련히 떠나니 하늘은 빛을 잃어 암암하고 온 누리가 경의 별세를 슬퍼하도다. 시호는 문경이다. 성주 안봉서원에 재양되었고 저서 형제 시집과 시조 한수가 전한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조선 개국에 참여한 공신의 입장에서 고려 유신들을 향해 읊은 이 시조는 아름다운 문장 속에 새 왕조의 정치적 논리를 담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결단보다는 처신, 강직함보다는 온화함으로 내 왕조, 고려조정, 태조, 태종, 세종조를 살아낸 이직, 그것이 그의 한계이자 동시에 70년 생애를 무사히 완주하게 한 지혜였다.